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오케이로. 네,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은 홍승완이고요. 네, 전 꿈벗 일기고 연구원 일기입니다. 이 정도로 제 소개는 가름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스승 구본영입니다. 네, 스승으로서의 구본영. 네, 근데 오늘이 추모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제가 사용했던 호칭인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지만 그냥 사부님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네, 오늘은 추모의 의미가 있으니까, 네. 학술제라기보다는요. 네. 자, 네. 저한테 만약에 어느 학교 다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구본영이라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훌륭한 스승은 존재 자체가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구현 선생님이 저한테는 하나의 학교였던 것 같고요. 아마 이 말에 대해서 꿈벗이나 연구원 분들은 아마도 네.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 구본영 선생님은 어떤 학교를 다녔을까? 어떤 사람 학교를 다녔을까? 이게 이런 게 약간 궁금했었죠. 근데 실제로 구본영 선생님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함께 살아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결정적인 거다. 근데 이 말에 딱 들어맞는 한 사람이 있었죠. 구본영 선생님도 이렇게 예로 들었던 사람인데, 그 경영학자 중에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경영학 박사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경영학을 이제 새롭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피터 드러커인데, 이 사람의 자서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서전의 제목은 그거죠. 관찰자의 모험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물론 피터 드러커 자서전으로 나왔지만 원제는 관찰자의 모험이고 부제는 내 생에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피터 드러커 자서전에는 본인 이야기는 없어요. 그죠? 거의 한 10%도 없죠. 두꺼운 책인데도 본인 이야기는 없고 본인한테 영향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드러커의 자서전이에요. 음. 그러면 구본영 선생님이 만약에 좀 이런 질문이 들었던 거죠. 그렇다면 구본영 선생님이 드러커 같은 자서전을 쓴다면, 사부님이 드러커 같은 자서전을 쓴다면 어떤 인물이 들어갈까? 전 이 질문이 좀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생각해 보니까 여러 인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스승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중에서 관심 인물들, 그러니까 구병영 사부님이 관심을 가졌던 인물들 중에서 세 명이 되게 뚜렷하더라고요. 네. 조셉 캠벨, 찰스 앤디, 그다음에 기런모 선생님. 음. 근데 이제 철학자 중에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평범한 선생은 말을 한대요. 네, 저처럼. 그 좋은 선생은 설명을 잘 한대요. 알아듣게끔. 그 훌륭한 선생은 모범을 보인대요. 그 본보기가 된대요. 위대한 스승은 여기 회색 네모 있죠. 네, 지루하시죠? 지루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채팅창에 한번 써보실래요? 위대한 스승은 이 회색 네모에 뭐 들어갈까요? 네. 막 이런 거 시켜. 그죠? 몇 년 만에 만나고 막 이런 거 시키고 우리. 영감을 준다. 정답이에요. 네. 아, 이거 바로 나오는구나. 이거 직장인들이나 도서관 가서 강의하면 이게 거의 못 맞추는데 우리 연구원분들이나 역시 여기 참여하신 꿈벗들이나 또 구형 선생님 관심 갖고 있는 독자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영감을 줘요. 그러니까 전 구본영 선생님한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세 명이 모범을 보이고 영감을 줬던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감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인스파이어 뭐 이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인스파이어가 어원적으로 풀면은 스피릿이랑 이제 인스파이어랑 같은 이제 어원에서 파생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스피릿이 만약 영혼, 정신이라 그러면 그 정신에 숨을 불어넣어주는 생명력을 주는 그런 게 영감이다. 뭐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가 여기서 말했던 영감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원영 선생님한테 모범을 보이고 영감을 줬던 세 사람, 네, 그러니까 이분이 기러모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찰스 앤디고, 그 다음에 조셉 캠벨. 예. 근데 찰스 앤디만 칼라 사진인 이유는 아직 찰스 앤디가 살아 있어서, 네, 그냥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기러모 선생님은 구원 선생님이 직접 만나서 사사한 스승인 거고, 그죠? 찰스 앤디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본인 커리어의 그 역할 모델, 일종의 본보기 역할을 해줬던 거고, 그 다음에 조셉 캠벨은 저는 책으로 만나서 사숙한 가장 잘 맞는 사우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승이자 친구였던 것 같아요. 조셉 캠벨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련모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기련모 선생님이 구현 선생님한테 어떤 인물이었냐? 이 큰 따옴표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구현 선생님의 표현이에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는 앞으로 나오는 내용에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는 제 표현이 아니라 구본영 선생님의 표현을 갖고 온 거다. 네, 길현모 선생님은 내 삶을 이룬 중요한 테마였고 질문이었고 가능한 대답의 하나였다. 이 한 문장으로 저는 길현모 선생님이 구본영 선생님한테 이제 그 미친 영향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추정하고 뭐 판단하고 그런 것보다 구본영 선생님의 표현, 구본영 사부님의 표현으로 한번 좀 많이 최대한 갖고 와서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련모라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은사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은사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련모라는 스승에 대해서 사부님이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그러니까 깊은 인생, 2011년 나왔던 깊은 인생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앞서 인용했던 그 얘기를 하면서 학자의 모범을 보았고, 나한테 영감을 줬다. 여기서도 영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만난 게 행운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 살아계실 때, 사부님 살아계실 때는 이 한 단락을 별로 의미 있게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07년도에 아마 기련모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썼던 그 칼럼 혹은 마음편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칼럼명이 기련모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한번 한 단락 다 읽어볼게요. 선생님께서는 내게 여러 가지 멋진 인생의 장면들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안 아프는 장면, 아주 매혹적인 웃음, 번잡하지 않고 명쾌한 사고, 원칙의 꿋꿋함이 모두 그분의 표정과 걸음걸이와 몸에서 우러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원칙이 삶을 인도했지만 편협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넉넉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당당하게 행동하고 어떻게 깊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장면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스승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은사를 묘사하고 있는데 전 이 모습이 구본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기억하는 구본 선생님이랑 너무 오버랩이 되는 거죠. 거의 100%. 그래서 그 스승의 그 제자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2006년에 썼던 그 칼럼이 이런 게 있죠. 나도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연구원 제도나 훈법 제도를 만드신 것에도 기러문 선생님이 영향을 줬다. 왜냐하면 왜 내가 좋은 스승이 되고 싶으냐? 훌륭한 스승한테 배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행운을 가졌었기 때문에 나도 좋은 스승이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기러문 선생님과 사부님이 어떻게 만났느냐? 첫 만남은 이제 구현 선생님이 재수하셨거든요. 그래서 재수하셔갖고 서강대학교를 그 면접장에서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 표현을 빌리면 72년 말이나 73년 초다. 그러니까 겨울이었던 거죠. 그 면접장에서 만났고, 근데 면접장에서 만나는 순간 찌릿했대요. 왠지 이분한테. 원래는 이기백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서, 역사학자 이기백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서 서강대 지원했던 건데, 면접장에서 이기백 교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기러문 선생님을 만났는데, 순간 찌릿했다 그러죠. 뭔가 왔다고, 느낌이 왔다 그래요. 근데 우리들도 대부분 구원 선생님 만났을 때 찌릿했죠? 그리고 여기 구원 선생님 직접 못 만나셨더라도 여기 아마 여기까지 참여하신 독자나 구원 선생님한테 관심 있는 분들은 구원 선생님 책 읽으시면서 아마 찌릿 이런 느낌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직접 이제 대학에서 서강대학교 역사학과를 다니시면서 그때 기현모 선생님은 서양사 쪽이셨고 이기백 교수님은 한국사 쪽이었죠. 네, 그래서 기르몬 선생님한테 배우시면서 이제 뭐 학자의 모범, 스승의 본보기 이런 거 봤다. 그리고 기르몬 선생님이 되게 강의를 잘하셨대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떤 역할 모델 같은 한 사람을 딱 정해서 그 사람에 관한 리포트나 논문 같은 걸 쓰는 걸 권유하셨대요. 그래서 지식만 뽑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공부해봐라. 본인도 그 카 있잖아요. 역사학자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요? 그 책을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한 분이고, 예, E.H. 카를 되게 역사의 그 본보기로 삼으셨다고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그 스토리텔링에 되게 능하셨대요, 기현모 선생님. 그래서 구현 선생님 표현 빌리면 그 기현모 선생님의 그 수업이 되게 경이로웠다고. 역사가 이렇게 딱딱한 게 아니라 역사 속 인물들이 살아나오는 그런 스토리텔링에 기반으로 강의를 되게 잘하셨다. 네. 그리고 언행일치, 그다음에 스승이 되고 싶다는 그런 열망 이런 것도 심어주셨다. 또 하나 젊은 시절 네, 첫 꿈도 안겨줬다고 하죠. 네, 모교에서 역사학자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누구처럼? 기러문 선생님처럼. 이게 거의 첫 꿈이었다고 예,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살고 싶다. 기러문 선생님처럼 살고 싶다.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 이제 기러문 선생님이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전두환 군부가 이제 만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데 지식인 대표 성명에서 그 대표로 성명을 낭독하시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강제 해직을 당하게 되죠. 서강대에서. 근데 이분한테 배우려고 대학원을 갔는데 스승이 떠나니까 그럼 본인도 떠나겠다. 그때 주셨던 가르침 중에 하나 이거래요.
어느 길로 가든 훌륭함으로 가는 길은 있다. 어떤 길이 오면 그 길을 가봐라. 끝까지 가봐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대요. 이 가르침이 되게 자기 본인한테 되게 축복이었다고 그렇게 사부님은 표현을 하셨었죠. 그다음에 구현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말하는 그분이 누구죠? 길현무 교수님이에요. 길현무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길현무 교수님이라면 이 선택에서 내가 IBM에서 그만둘 때도 저는 이 질문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길현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연구원 제도 만들 때도 저는 이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길현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그래서 길현무 선생님한테 직접 이제 만나서 배웠으니까 사사를 한 거죠. 네. 수업을 듣고 그 길현무 선생님의 책이 제가 구해봤더니 좀 있더라고요. 네, 논문도 있고 그런 것도 아마 당연히 읽으셨을 것 같고 스승을 관찰했을 거고 스승과 대화도 나누고 토론도 했을 거고 네, 스터디 모임도 제가 진행했던 걸로 얘기를 들었었고 아마 모방도 좀 하시려고 했을 거고 스승과 이제 헤어진 다음에도 그 스승에 대해서 글을 쓰고 스승에 대해서 편지도 붙이지 않은 편지도 여러 통 썼다고 저한테 그 중에 한 편은 깊은 인생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죠 또 그다음에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은 감정이입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배우셨다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본 선생님이 그 김현무 선생님이 구본 선생님 만났을 때 나이가 51세인가 그래요. 예, 23년생이시니까 51세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구본 선생님이 연구원 제도랑 꿈버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게 몇 세인지 아세요? 51세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은사를 만났을 때 그 은사 나이가 됐을 때 본인도 이제 나도 이제 스승이 될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셨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길현무 선생님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네 이게 구본영 선생님 졸업 사진. 네 이게 길현무 선생님이 이제 구본 선생님 아마도 그러니까 길현무 선생님이랑 구본 선생님 만났을 때 모습이 아니면 이 정도겠죠. 이 정도 아마 얼굴이셨을 것 같아요. 면접장에서 뵀을 때가. 이거는 대학교 때 구본 선생님 모습. 네. 이런 사진을 한번 구해봤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역할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찰샌디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찰샌디란 등불의 힘을 빌려 1인격 내 커리어를 개척해 나갔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찰샌디에서도 구현 선생님이 표현한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딱 세 개만 갖고 왔어요. 세 개만. 예. 한 슬라이드에만 담고 싶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찰스 앤디의 경력하고 나의 경력, 그러니까 구본영의 경력이 90% 일치한다. 이게 되게 놀랍죠. 이게 90% 일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닌데. 예. 그죠? 그래서 이 유사한 경로와 깊이 때문에 되게 감동이었다, 자기한테는. 그리고 되게 큰 격려? 한 번도 못 만났음에도 위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만났냐면 책으로 만났는데 그때 생각의 나무라는 출판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대표가 박강성 씨로 기억을 하는데 생각의 나무에서 초창기에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찰스 앤디 헝그리 정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구호영 선생님 책이 한 달 후에인가 나와요. 근데 찰스 앤디 책이 나왔을 때 그 출판사에서 구호영 선생님한테 보내준 거죠, 책을. 그 자기도 원고를 이미 넘긴 상태였는데 읽어보면서 보니까 되게 빛깔이 비슷하다. 네. 이렇게 책으로 만났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인생, 뭐,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찰샌디 책이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읽으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최근에 이제 찰샌디의 신간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요번 주에 한번 읽어봤어요. 네, 읽어봤더니 구원 선생님이랑 여전히 빛깔이 되게 비슷하다. 네, 그런 생각했어요. 그 얼마 전에 찰샌디가 우리나라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메일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90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병원이나 요양 그쪽에서 이렇게 누워서 오히려 생활을 많이 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 인터뷰도 제가 봤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아마 구본 선생님이 인터뷰하셨을 때 비슷한 빛깔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국적도 다르고 뭐 어떻게 보면 인종도 다르고 그런데 네, 되게 비슷한 사람이다. 네. 되게 동질감을 아마 느끼셨을 거다. 그리고 1인 격가의 선구자이기도 했고 찰샌디가. 네. 그래서 1인 격가 역할 모델로서 되게 큰 위로나 예, 본보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문학을 대학에서 전공했고 다국적 기업을 다녔고 경영대학원 찰샌디도 박사학위 없거든요. 네네. 그 경영대학원은 갔죠. 경영대학원 석사까지만 제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강사였고 작가로 활동했고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을 했거든요. 찰샌디가. 또 구현 선생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EBS 그 고전 수업 했었잖아요. 네. 어.
자, 그리고 인문학과 경영학 뭐 결합한 컨텐츠. 네. 아마 저는 강연 스타일도 되게 비슷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알게 된 건 찰스 샌디가 제일 잘 나갈 때요. 1년에 강의를 10번밖에 안 했대요. 왜 10번만 했냐면 강의를 너무 많이 주소래요, 기업체에서. 그래서 자기는 10번만 해도 될 것 같다고, 1년에. 그랬대요. 근데 기억하세요? 구본 선생님이 한 달에 강의를, 물론 찰스 샌디는 1년에 10번 정도 했던 거고, 구본 선생님도 일부러 적게 하셨거든요. 한 달에 10번에서 12번. 그 중에 2번이나 3번은 약간 무료 강의나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찰스 샌디도 1년에 10번만 하고 이제 그 남는 시간에 아침에 어떤 사람들 초대해서 예, 그 사람들 고민을 듣고 같이 뭐 코칭을 하고 무료로 그런 걸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것도 이 책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찰스 샌디랑 구본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점이 많다. 구체적인 표현은 다르지만. 네. 그다음에 먼저 실험하는 사람. 네. 구본영도 그렇고 찰스 샌디도 그렇고. 네, 여기 표현은 뭐 순수한 사람, 좀 모자라는 인간, 이거는 구본 선생님이 찰스 샌디를 표현한 거예요. 되게 친근감 있게 표현하죠. 저는 이게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친근감 있는. 구본 선생님도 본인 약간 변명이 미숙이라고, 약간 모자란다고,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에우다이모니아, 그러니까 구본 선생님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라. 근데 이게 이 긴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그 개념을 소개해 준 사람도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라고는 하지만 찰세디였던 것 같대요. 에우다이모니아. 응. 그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죠. 동시대를 살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책을 읽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서평도 쓰고 저서에도 활용하고 예, 삶에 응용하고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 이제 사숙한 인물이죠. 조세 캠벨이에요. 응. 테드 이게 뭐 이게 텍트바 마시 이거 뭐 내가 바로 그것 산스크리트어로 내가 바로 그것이다 뭐 이거잖아요. 근데 구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캠벨이고 캠벨이 나라고. 응,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세 캠벨에 대한 구본영의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한 슬라이드에 그냥 담았는데요.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세상 깨달은 건 뭐냐면 구본영 선생님이 조세 캠벨을 정말 좋아하셨구나. 그때는 제가 뭐 그렇게 못 느꼈는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 아, 이 사람 정말 좋아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1999년도에 동아일보에 구본영의 비즈북스라는 걸 이제 칼럼 일주일에 한 번씩 인용하셨을 때 첫 번째 책이 사기열전을 이제 소개하셨고 두 번째 책이 천의 얼굴 가진 영웅이거든요. 천의 얼굴 가진 영웅이 1999년 5월에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거의 읽고 동아일보에 소개를 하셨던 거죠. 이때부터 2년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세월이 젊음에게에서도 조세 캠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1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책 쓸 때 책의 목차를 이 사람의 그 영웅 여정을 많이 차용했었다. 나한테 되게 훌륭한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또 2009년에 이제 이거는 범을 키워야 하라는 이제 뭐 독서시 같은 거 캠벨의 책을 읽고 독서시로 표현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댓글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칼럼이 아니라 그 댓글 독서시가 아니라 그 댓글에다가 야, 이 자유로운 영혼은 정말 멋지구나. 이 자유로운 영혼이 누구예요? 조세 캠벨이죠. 조세 캠벨이 정말 멋지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구현 선생님이 되게 따뜻하고 온화하신 분이지만 누군가를 뭐 되게 좋아하고 그걸 이렇게 표현하시진 않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표현하신 거 보면 정말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캠벨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섞여서 크게 차이를 모르겠다. 내가 그이고 그이가 곧 나다. 음. 이렇게 표현하고 마지막 생전 마지막으로 출간하셨던 2013년 1월인가에 나왔잖아요. 1월 5일 날 나온 걸 기억하는데요. 구본영의 그리스인 이야기 프롤로그, 에필로그 둘 다에 캠벨을 인용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나는 캠벨의 지적 세계에 영향을 받은 그의 정신적 제국의 일원이다. 아주 흔쾌히 동의하시는 거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도. 그 정도로 되게 캠벨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고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책으로 만났고요. 저는 그래서 책으로 만난 최고의 사후 소울메이트라고 불러도 캠벨이랑 구현 선생님은 그랬을 것 같아요. 사후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스승이 아니라 스승이자 친구고 친구이자 스승. 그리고 아마 천의 얼굴 가진 영웅은 인생책 중 한 권으로 네, 꼽아도 될 것 같고 본인은 이 책에 대해서 평생 읽어야 될 고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인물도 제가 봤을 땐 캠벨인 것 같고요. 그 신화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좀 있었지만 본격적인 탐구의 계기를 제공했던 사람, 예, 그 되게 훌륭한 레퍼런스였던 사람도 캠벨이었다. 예, 영웅의 여정이나 블리스, 캠벨의 핵심 사상인 이 두 가지가 구본 선생님한테도 예, 책의 뭐 목차는 물론이고 연구원 제도, 그다음에 본인의 인생에도 충분히 영감을 줬다. 그 응용하고 변주하셨다.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2009년 1월이랑 2월 거의 한 달 반 정도에 캠벨을 집중 사숙하세요. 예. 그 독서시로 캠벨의 책을 읽고 그걸 독서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총 11편이거든요. 그러니까 2, 3일에 한 편씩 꾸준히 올리셨어요, 홈페이지에. 여기 이제 그 시의 제목이고요. 독서시 맨 마지막에 캠벨을 기리며 아니면 캠벨을 활용한 습작, 둘 중에 하나의 문구를 꼭 넣으셨어요. 나름대로 본인의 사후를, 예, 본인의 사후를 책으로 만난 지 10년 지나서, 예, 추모하기도 하고 다시 집중적으로 사숙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배웠나? 사숙했어요. 그 사람의 책을 읽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글을 쓰고 본인 저서에 활용하고 또 응용도 해보고 감정이입도 해보고 그렇게 배우셨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네, 기련모 교수님, 찰스 앤디, 조세 캠벨은 구 선생님한테 영감을 주고 본보기였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구 선생님 요번에 이제 조사하면서 제가 이런 문장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이 문장 발견하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구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매력적인 사람 그게 뭔지 아냐.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인지 아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다른 누군가의 입속에서 오랫동안 향기로운 맛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정신 속에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누군가의 정신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영감을 주고 본보기를 제공하고 그 사람이 특히 어려울 때 지탱할 수 있는 어떤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다. 근데 저는 기려모 선생님, 찰스 앤디, 조세 캠벨 이 세 사람이 구원 선생님한테 매력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본영 사부님도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지 않다면 돌아가신 지 9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나 꿈벗들이나 사실 오늘 뭐 3주 동안 발표하는 사람은 뭐 6명, 7명, 8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사실 다 발표하라 그러면 다 발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구병 선생님 책 읽으신 분들도 다 하실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병 선생님은 그만큼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 본인이 정의 내린 그 매력적인 사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러면 구본용을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매력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질문을 바꾸면 구본용은 어떤 스승인가? 스승 구본용은 어떤 사람일까? 구본용의 스승도 있었지만 스승으로서의 구본용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그거 했을 때 네 가지 열쇠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경청, 질문, 이야기, 그다음에 소식의 불꽃. 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이 질문을 전 다른 분들한테 여기 오신 분들한테 다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저한테 구본영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전 생전에 그걸 몰랐는데요. 지금은 되게 자명해졌어요. 뭐냐면 귀 기울이는 모습이에요. 맑은 눈빛으로 귀 기울이는 얼굴. 그게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최고의 경청자는 구본 선생님 같아요. 뭐 찬양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구본영 선생님처럼 잘 듣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살아계실 때는 제가 그걸 잘 못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듣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점점 알게 돼요. 근데 실제로 구원 선생님이 여기서 작은 따옴표는 구원 선생님의 표현이에요. 경청이 뭐다? 커뮤니케이션 법칙에서 영순이래요. 제일 중요한 법칙이라는 거. 들어라. 그러면 통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말하는 거,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세련되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근데 구현 선생님의 제일 원칙은 뭐냐면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감을 어떻게 한다? 함께 비를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있으면 저는 비 피할 곳을 알려주거나 우산 씌워주려고 덤벼드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구현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본인한테 우산이 있어도 먼저 씌워주지 않아. 함께 먼저 비를 맞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 어떻게? 경청하면서. 공감하면서. 공감적 경청을 할 수 있는 분이었다. 이건 아마 꿈버 수업이나 그 연구원 수업 같은 거 한 번이나 참여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엄청난 경청자, 정말 훌륭한 경청자였다. 그리고 눈 두 개, 귀 두 개, 입 하나의 법칙에 되게 충실한 분이셨다. 말씀이 참 적으셨죠. 꼭 필요한 말만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구본영 선생님이 지혜로웠다고 생각해요. 지혜로웠는데, 제가 중국에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게 보통 총명하다는 표현도 쓰잖아요. 근데 이 총명은 이총목명의 줄임말이래요. 귀 밝고 눈 밝은 사람. 입이 밝은 사람 말고요. 말 많이 하거나 말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눈 밝고 귀 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구현 선생님이
충분히 지혜로운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원 선생님이 제 기억에는 뭐 지레짐작하거나 속단하거나 어떤 사람이 말을 끊거나 그런 모습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이 경청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셔서 이 질문과 이야기를 활용해서 생성적 대화라는 걸 할 줄 알았던 데이비드 봄이 말했던 그 생성적 대화, 퇴행적 대화가 아니라 그래서 구본영 선생님이 말씀 많이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 제자로서 되게 무섭까 약간 너무 존경하고 그러니까 어려우면서도 되게 좋아하면서도 되게 어렵고 그랬거든요. 특히 초반 3, 4년, 3, 4년은요. 근데도 대화가 좀 즐거웠던 게 그 생성적 대화를 하실 줄 알아서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구변 선생님이 질문도 되게 잘하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경청자라고 생각하지만 최고의 질문을 잘하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질문을 잘하시는 분이었다. 그리고 질문을 되게 중시하는 분이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본인도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 훌륭한 질문이 훌륭한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셨고 너무 단순화된 표현이지만 질문형 인간이랑 대답형 인간 이렇게 딱 구분을 해버린다면 대답, 이게 구분한다면, 구현 선생님은 질문형 인간에 가까웠다. 변경련 수업 보시면, 수업에서 구현 선생님이 강의하신 적은 제가 기억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동료 연구원들한테도 발표가 끝나면 질문하라고 그랬죠. 조언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하라고 그랬죠. 질문이 핵심이었어요. 그죠? 질문 품고 살아갈 줄 아셨고, 예. 질문을, 그 학습의 방법, 책을 쓸 때 아주 중요한 질문은 책의 주제로 또 삼으시기도 하셨었고요.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잘하셨을까? 시인의 시선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시인의 마음을. 호기심도 있고 익숙한 것도 낯설게 볼 줄 알았기 때문에 네, 질문을 잘하셨던 거 아닐까. 네. 그래서 그러면 구현 선생님이 그냥 경청하고 질문만 잘하는 사람이었냐? 아무것도 지금 주지는 않는 사람이었냐? 저는 구현 선생님이 답 대신에 이야기랑 영감을 줬던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현 선생님이 이야기를 참 잘하셨거든요. 말씀 많이 안 하시지만, 그리고 어떤 걸 조언을 구하면 답을 준 적은 거의 없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인 답을, 명쾌한 답을 주신 적 거의 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신 어떤 책을 추천한다든지, 영화를 추천한다든지, 실마리를 던져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그 책도 세월이 젊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쓰게 된 계기가 첫 직장에 이제 출근하는 큰딸, 그 몇 년 후에 이제 출근하게 될 직장을 가지게 될, 직업을 가지게 될 둘째 딸한테 주고 싶은 책. 근데 딸한테 전하듯이 책을 쓰려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수집했어요. 세월이 젊은 후기를 보시면 그 두 딸한테 보내는 이런 거죠. 너희를 위해서 세상에 많은 이야기를 채집해 보았다. 이야기를 들으면 재밌지 않느냐? 구본 선생님 이야기 재밌었어요. 그죠? 구현 선생님 책을 좋아하는 독자분들도 구현 선생님이 답을 준다기보다는 질문을 하게끔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그다음에 어떤 책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전하는 사람, 이제 스토리텔러에 가깝죠.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컨설턴트라기보다는 스토리텔러였다. 답 대신 이야기. 예. 그리고 일상의 황홀의 그 225페이지 보시면 그 둘째 딸 이름을 말해도 되죠? 혜연님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마 중학생이었을까요? 혜연이가? 네. 공부하기 싫어하는 작은 딸에게 들려준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는 책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전 그거 보고 되게 감동했어요. 저 지금 이제 딸이 6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알아들으니까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부님은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딸을 아주 부드럽게 설득했었어요. 아, 그 장면이 225페이지에 있답니다. 전 그게 구본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야기가 책이나 강연의 기본 소재나 방식이었다. 뭐 사람에게서 구하라, 깊은 인생, 그리스인 이야기 다 사실 이야기책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구현 선생님은 또 영감을 주는 사람이었죠. 본인이 가장 오랫동안 쓴 닉네임이 뭐였어요? 부직갱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이거죠. 어떤 우연한 소식의 불꽃이 돼주는 거다. 네, 어떤 사람한테. 스스로 길을 가야 된다. 난 안내자는 아니야. 네, 안내자는 아니라 그 사람이 약간 불빛을 약간 껐거나 약간 자기 본인이 불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을 때 그 심지에 살짝 불을 옮겨주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네, 우연한 소식의 불꽃이다. 네, 그래서 부직갱이라는 닉네임을 계속 쓰셨었어요. 가장 오래. 근데 어떤 그 불꽃이었냐? 어떤 번개 같은 통찰을 주거나 어디 이야기를 전해주거나 본보기를 보여주거나 언행일치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안내자는 아니었지만 약간 여성적인 스승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겠는데 아리아드네 같은 전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리면서도 여성적인 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현 선생님이 저는 미로랑 미궁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구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변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변화가 뭐죠? 진정한 자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기를 되찾는 거잖아요. 예. 자기를 되찾는데 그 길은 미로가 아니라 미궁이라는 거죠. 왼쪽이 미로인데 미로랑 미궁 너무 다르잖아요. 예. 미로에서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미궁에서는 이렇게 실만 있으면 돼요. 사실 실도 필요 없죠. 왜냐하면 미궁은 입구랑 출구가 똑같잖아요. 그 모두가 중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실이 필요해요? 모든 길이 미궁에서 모든 길이 중심을 향하거든요. 그러다 다시 돌아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실도 필요 없잖아요. 길을 잃을 염려가 없는데 왜 실이 필요할까요? 미궁인지 미로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선형 구조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제자리 걸음하니까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든다 그죠. 깜깜하고 또 미궁이니까 깜깜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실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 실조차 필요 없어진다. 스승조차 필요 없어진다. 자기 길을 가라는 거죠. 응. 그래서 실을 전해주는 사람이었다. 답을 주는 사람이었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현 선생님은 본인의 일이 뭐라고 했죠? 꽃이야 불씨가 되는 것, 이것이 내 일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열쇠말 9번형은 어떤 스승이었다? 네 가지 말씀드렸죠. 경청, 이야기, 소식의 불꽃. 자, 또 회생네모 한 번 나왔네요. 졸리시죠? 그러면 회생네모 뭐 들어갈까요? 지금 방금 말했는데 설마 모를까? 네. 채팅창에 한 분이라도 그죠. 그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안 나오면 반응 없으면 어쩌나 했어요. 네, 질문. 네, 맞습니다. 자, 구현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19권의 책을 쓰셨어요. 혼자 쓴 책 기준으로. 네, 지금 띄어지는 책의 표지는 초판 기준이고요. 출간된 순서대로 제가 한번 띄워봤는데, 구현 선생님은 육신은 떠나셨죠. 근데 구현 선생님의 그 네 가지 역할이 있었잖아요. 네, 경청, 질문, 이야기, 네, 그다음에 영감을 주는 거. 그거 다 책에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구원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요, 거기에 구원 선생님의 이야기, 본인 이야기나 구원 선생님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구원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질문,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 또 내가 나한테 필요한 질문이 떠오를 거야, 아마. 그리고 거기 나한테 필요한 실마리, 실타래, 영감, 이런 것도 책 속에 이미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청은요? 네, 책 읽으시면서 구현 선생님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살아계실 때처럼 그 책에서도 잘 들어주실 거예요. 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네.